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평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정말 정신이 없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1% 가까이 변동성이 있었고 코스닥 역시 변동성이 상당히 크면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상당히 혼조세를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날 미국은 3분기 GDP 발표를 하였는데 3분기 GDP가 예상치를 상회하였고 그리고 또 기업들의 실적 호조와 더불어 FOMC 회의에서 금리 인하까지 되면서 다우 같은 경우에는 0.4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0.33%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에는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지금 들리고 있죠.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생산 소비 역시 모두 후퇴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고 또 지금 방금 북한에서는 SLMB 미사일을 또 발사하면서 우리 증시에 악영향이 되는 뉴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순에 칠레에서 열릴 에펙 회의가 취소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마저 연기가 되었는데, 자, 과연 11월 달부터 한국 증시 어떻게 될까요? 미중 무역 협상이 연기가 되면서 증시에는 또 한 번 불확실성이 더 커졌는데 과연 세계 증시와 우리 증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참고로 지금 시각이 5시 24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약간 밀리면서 장중에 약간의 하락세를 보였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0.14% 상승을 하다가 장 중반에는 0.27까지 떨어졌습니다. 정말 웃긴 게 어제 미국에서 GDP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컨센서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GDP가 1.6으로 잡았어요. 하지만 1.9가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선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6%대 GDP 성장이 나오면서 경제 악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이 좋게 나왔고 소비자 물가 지수라던가 여러 가지 지표가 다 좋게 나왔으며 미국 기업의 지금 현재 74%가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거나 아예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연준에서는 0.25bp 금리 인하를 또 감행하였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당초 예상대로 시장에서는 95%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미리 예상을 해놨고 그 시나리오까지는 맞았습니다. 하지만 파월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하면서 과연 올해 금리 인하가 또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현재 통화정책 상태가 적절한 것으로 유지될 걸로 보고 있다. 브렉시트라던가 혹은 무역협상도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뉴욕타임즈라던가 블룸버그 통신이라던가 다 기사 원문도 봤고 그런데 추가 금리 인하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앞으로 남은 2달 동안 또 추가 금리 인하를 할지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사 원문이라던가 연설문을 봐도 금리 인하의 시그널 같은 거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매파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데, 아니 지금 시장이 정말 웃겨요. 경제 성장률이라던가 혹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내리면은 이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하면서 기대감에 오르고, 그리고 반대로 소비자 물가지수라던가 고용지표라던가 GDP가 잘 나왔으면 아까 논리대로 하면은 금리 인하를 안 해야 되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를 또 할 수 있다 하면서 또 그 기대감에 오르고, 계속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을 실어주면서 S&P 5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고가를 돌파했고 다우와 나스닥도 지금 신고가를 목전에 두고 있는데,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죠. 지금 진짜 일주일 넘게 계속 주춤 거리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상승을 하고 내린 종목 오른 종목 비교해 보시면 항상 내린 종목이 더 많고,
그리고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장이 재미가 없습니다. 미국도 거래량은 없지만 그래도 신고가로 치고 가는 애플이라던가 여러 가지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 호조세 그리고 증시 신고가 돌파 요런 게 지금 미국 증시에는 보이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여러분 오늘 진짜 심각합니다. 장중에 외국인이 1,400억 원 정도 매수를 했어요. 1,400억 원. 1,400억 원 매수를 했는데 동시효과 직전에 1,000억 원을 던져가지고 외국인이 오늘 300억 매수한 걸로 나왔습니다. 300억 매수. 이거를 차트로 보세요. 외국인이 이건데 야 여기까지 샀다가 촥 다 던져버리면서 동시효과에 그냥 밀어버리는 거 보고 오늘이 무슨 옵션 만기일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여러분이 야간 선물을 보셔도 알겠지만 어제 야간 선물이 0.45% 올랐고 외국인만 매수를 했고 지금 일주일 연속 계속 똑같아요. 외국인이 야간 선물은 사고 현물에서 팔아버리고 그리고 아침에 잠깐 올렸다가 오후장에 다 밀어버리고 계속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정말 지금 다우하고 나스닥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잠깐 밀렸다가 장 후반에 FOMC 회의가 끝나고 파월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나오면서 막판에 상승을 했는데 우리랑 정반대죠. 쟤네는 아침장에 좀 내렸다가 막판에 오르고 우리는 아침에 잠깐 올랐다가 오후장에 다 빼버리고 이게 지금 매일 반복되고 있어. 매일. 여기서도 지금 장 막판에 그냥 다 밀어버리고 이거를 진짜 한 30분 봉으로 보실래요? 30분 봉으로 보면 맨날 똑같아요. 오후장에 밀어버리고 아침에 올리고 밀고 올리고 또 내리고 되게 지금 장이 지루하고 재미가 없고 가는 종목만 가고 있어서 코스피가 2100이 아니라 체감지수는 한 2000에서 1950 뭐 그 정도 보이는 종목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아니 11월 달에 열릴 예정이었던 칠레 에펙 회의가 전격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무역 협상을 한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왔지만 결국 칠레의 보안상의 문제로 에펙 회의가 취소가 되었고 무역 협상이 지금 현재 오리무중의 상황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어제 올린 영상 보신 분 있었겠지만 어제 올린 영상 미중 무역협상 1차 협상 연기 변동성이 더 커진 한국 증시 이 영상에서 미국의 관료들은 무역협상이 연기될 예정이다 이렇게 귀뜸을 해줬어요. 하지만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줬는데 바로 저 이유군요. 이제 알겠어요. 회의 자체가 이 보안의 문제로 취소될 걸 미리 알고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하면서 기자들한테 귀뜸을 주었는데 이게 취소가 공식화되면서 오늘 뉴스에 나왔고 이 뉴스로 원래는 미국장이 좀 빠지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미국의 기업들의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GDP 미국의 금리 인하 이 세 박자가 어우러지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다? 바로 중국장이죠. 중국장 요즘 매일 내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는 상승으로 시작을 했지만 중국장이 개장하고 한 15분 지나니까 내리더군요. 근데 한국의 코스피 지수는 1% 이상 상승 중이었어요. 우리는 중국장을 따라간 적이 되게 많았는데 갑자기 중국과 한국이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지금 증시가 되게 웃겨요. 중국장이 개장했는데 중국장이 내려요. 근데 한국장은 올라. 근데 마지막엔 또 따라가. 이게 얼마나 웃겨. 이게 보세요. 오늘 어제 계속 내렸죠. 오늘 어제 계속 내리는데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하고 코스피 오히려 날라갔습니다. 날라갔어요. 10시 반을 보시면은 여기 상하이 종합지수가 개장한다면 오히려 날라갔다니까요. 근데 상하이 종합지수는 오히려 꼬꾸라졌거든요. 꼬꾸라졌어? 오히려 장 개장한 다음에 꼬꾸라져서 내리는데 상하이 종합지수를 역행하면서 코스피가 올라가더니 장 막판에 다 밀어버렸어요. 그리고 장중에 환율이 계속 내려요. 환율이 장중에 1150까지 진입을 했다가 종가 되면 또 다시 올라오고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지금 장이 너무너무나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금이 너무 한정적으로 들어옵니다. 1,000억 원, 2,000억 원 이 정도 수준밖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종목이 섹터가 정해져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 바이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관군제 때문에 바이오 말고 화장품 섹터
예, 그쪽이 움직이고 몇몇 섹터만 한정으로 움직이지 보통 지금 장이 열리면은 반 이상이 내리거나 혹은 반에서 조금 더 오르는 종목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자체보다는 종목적으로 따져보면은 변동성이 너무 커요. 여기서 이렇게 1% 가까이 올라도 외국인이 고작 1,000억 원 샀는데 그 1,000억 원이 뭘 샀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였죠. 근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오늘 그냥 쫙 밀리면서 내려왔고,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여기는 매수로 찍혔지만 장중에는 이렇게 매도를 했거든요. 연기금이 삼성전자를 장 초반에 10시 때쯤 던지니까 그냥 지수가 확 밀려요. 확 밀리고 지수가 밀리니까 다시 연기금이 매수 전환으로 해서 지수는 어떻게든 상승으로 끌어받치는데 외국인이 진짜 지금 매수를 안 합니다. 이게 기관이 조금이라도 사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에 그냥 바로 팔아버려요. 기관이 판 거를 외국인이 받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관이 조금이라도 사면은 다 팔아버리고, 그리고 기관이 많이 판다 싶으면은 사는 척 하다가 또 팔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되고, 어제 필라델피아라던가 이 반도체 쪽이 썩 좋은 모습을 안 보였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0.06% 하락으로 끝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락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어제 0.01% 하락이었고, 퀄컴이라던가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그렇게 뭐 썩 오르면서 신고가를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어제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그냥 2%대까지 쫙 오르면서 얘네가 나스닥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오히려 역행하면서 가네 하면서 상당히 주의 깊게 지켜봤고, 장 초반부터서 외국인이 1,000억 원 이상 사길래 오늘 가는 날인가 하면서 저마저도 방심을 했어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움직이니까 동진세미캠이라던가 어제 조정을 줬던 반도체 소재주들이 잠깐 아침에 상승을 하면서 치고 올라가려는 척을 하다가 장 막판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밀리면서 얘네까지 밀리면서 끝났는데, 아니 진짜 지금 선물, 야간 선물로 다 끌어올려놓고 다우하고 나스닥 상승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장막판에 한국지수 다 빼버리는 게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장이 너무 지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제약바이오 섹터라던가 아니면 정치 테마주라던가 뭐 이쪽 섹터를 지금 공략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이 상당히 지루하고 답답하실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를 살펴보시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0.43%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고, 중국장이 개장하고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 2시 이후부터서 그냥 쭉 빠지면서 플러스 0.15%로 마감이 되었는데,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종목이 더 많습니다. 상승 종목이 419 종목, 하락 종목이 372 종목, 40 종목 정도 좀 차이가 있는데, 코스닥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그 다음에 HLB가 좀 내리니까 지수 자체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오른 종목이 훨씬 더 많았고, 화장품 섹터라던가 특정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보였어요. 특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광군절 때 이제 한국의 화장품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견고한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을 필두로 화장품주가 오늘 시세를 많이 줬고,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 소비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생산 소비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9월 달에 추석이 껴 있어서 그나마 8월 달보다는 더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디플레이션 우려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지금 메시지를 담은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걱정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디플레이션이라던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들, 지금 기업들의 실적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주가들이라던가 혹은 실적들이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반토막이 난 상황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뭐 가이런스에 부합한 주식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합하지 못한 주식들이 있어요. 못한 주식들이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이 올해 다 끝나지 않고 내년까지 또 넘어가 봐. 그러면은 내년이
되면은 올해도 실적 가이런스가 낮았는데 달성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달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경기 악화, 소비자 물가지수도 더 안 좋게 나오면서 그냥 내년에도 이 기업들의 실적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우수수수수 무너지는 그런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도 개인적으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2018년도에 다 때려 맞았기 때문에 이미 때려 맞고 적자가 나온 회사들이기 때문에 가이런스 자체가 많이 낮고 작년에 개판이었으니까 오늘 조금만 실적 나와도 파트론처럼 200% 300% 이렇게 실적이 나온단 말이에요. 파트론 보세요. 파트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220% 증가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전년 대비해서 220% 증가. 근데 왜 오늘 주가가 하락을 했을까요? 당연하죠.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조금만 실적이 나와도 220% 증가 이런 식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내수 경기 침체와 그리고 국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실적 자체 가이런스가 낮아진 거지 실적은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코스닥도 지금 위에 고점까지 가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안 보이고 HLB라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올라가면은 그냥 지수 자체는 위에서 뜨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만 그냥 내리는 종목들이 한 80%에서 70% 되고 그리고 제약주만 이렇게 둥둥둥둥둥 떠가지고 지수만 위로 끌어올린 현상이 지금 매일 보이고 있는데 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던 코롱생명과학 어제 시간에 붙어서 내리더니 오늘 시작부터 내렸고 결국에는 마이너스 4.20% 하락으로 마감했죠. 코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코롱생명과학 직원 2명이 구속이 됐다. 이 뉴스에 이렇게 내렸고 리드 같은 경우에는 거래 정지가 됐죠. 배임 횡령이 떠서.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영상 보셨죠? 미국은 신고가 돌파, 한국 증시는 왜 반응이 없을까? 이 영상을 보신 분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오늘 미사일을 쏠 거를 대비를 해두셨겠죠. 왜냐 이 영상에서 지금 금강산이라던가 대북 관련주 조심하고 오히려 지금 김정은이 미사일을 쏠 가능성이 높다. 왜? 지금 금강산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보자. 이제 실무진끼리 만나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해보자 했는데 북한 측에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얘넨 미사일을 쏘면서 좀 더 도발을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수십 번 했는데 진짜 미사일을 쐈죠. 그러면은 그냥 볼 것도 없이 지금 시간에서 빅텍이 어떻게 됐을까요? 빅텍이 지금 시간에서 3% 상승 중. 그리고 퍼스텍, 방위산업체 쪽이 지금 오르겠죠. 근데 지금 시간에 상가고 그럴 건 아닙니다. 빅텍이라던가 퍼스텍이라던가 스페코 이런 애들은 왜 상한가를 가지 않고 그냥 지금 조금 거래량이 터지는 정도일까? 당연하죠.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장 초반에는 약간 조정을 주고 그리고 또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트렌드 주식이 아니니까 대북주가 중심이었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코스닥을 쥐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시총이 낮아진 아난티라던가 혹은 한창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내린다고 해봤자 코스닥 지수에 별로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진짜 좀 혼란스러운 하루였습니다. 오늘이 선물 옵션 만기일도 아닌데 코스피가 1%대 널뛰기. 얘 같은 경우에는 1.13까지 올랐다가 종가에 다 빼버리고 그랬기 때문에 삼성 관련주들 오늘 요동치고 정말 난리가 아니었죠. UTI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른 이유를 모르겠어. 갤럭시 폴드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됐다 했는데 어제 5% 올랐어요. 5%. 그리고 얘는 공매도 과열 종목이 지난번에 지정됐었죠. 아니 어제 5%가 아니라 7%까지 올랐었구나. 어제 7%까지 올랐었는데 오늘도 보시면 여기 5% 올랐거든요. 오늘 5%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마이너스 2%니까 장중의 변동성이 7%. 그리고 삼성전자 내리면서 같이 내렸습니다. 삼성전자 내리면서 그냥 싹 하면서 종가까지 밀어버렸는데 반도체 관련주, 소재 그리고 OLED, 디스플레이 계속 얘기하죠. 지금 조정 줄 가능성이 높다. 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어떻게 꿈틀거리면서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소재 쪽 같은 경우에는 테스라던가 혹은 동진세미캠 이런 주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거래를 빵 터트리면서 올려주고 그 다음날 수급이 이탈하면서 이렇게 빼버렸다. 이야기를 했죠.
저렇게 고점 한번 형성한 다음에 빼버리면은 조정 되게 길게 해줍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준 다음에 올리던가 아니면 더 내리던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반도체 소재 관련주 지금 들어가면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상당히 상승을 하면서 오늘 에이블 CNC 그리고 제이증 코스메틱과 한국 화장품 등 화장품 관련주가 오늘 난리가 아니었죠. 저도 오늘 화장품 관련주 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중국 11월 11일 광군제를 대비해서 화장품주 수혜 예상. 어제 아모레 퍼시픽이 14% 올랐었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7% 가까이 올랐었어요. 얘가 20만 원은 못 찍을 것 같았어. 20만 원 못 찍고 제가 장중에 이걸 찍어놨는데 20만 원은 못 찍고 그냥 터치는 못하고 그냥 잠깐 위에 올렸다가 내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장중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위에 호가를 대충 계산해보니까 얼마야. 이걸 다 뚫으려면은 100억이 넘게 들어와야 되거든요. 20만 원으로 잡고 하면은 여기가 한 9.5억 정도 되니까 9.5억에다가 2위에 이거 돌파하고 더 하면은 이만큼 거래량이 터질까 안 터질까 생각을 했었는데 저 광군제 기사 때문인지 몰라도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에 오늘 20만 원을 터치하려고 하다가 한호가 남겨놓고 못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19만 9천 원까지 이렇게 갔고 얘가 올라가면서 제이중 코스메틱 그리고 한국 화장품 모든 화장품주가 오늘 다 갔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화장품주를 되게 눈여겨봤죠. 얘는 못해요. 얘는 동시호가에 한호가밖에 안 걸렸다. 밑에 한호가밖에 안 걸렸다는 거는 거래량이 되게 적고 못 던진다는 얘기죠. 내가 여기서 1억만 가지고 있어봐. 그럼 이거 호가 다 깨고 그냥 쭉 내려가죠. 1억 못 던져요, 지금 여기서. 1억을 받아줄 물량도 동시호가 때 없으면은 어떡합니까? 보통 동시호가에 매수세가 밀려가지고 이 밑에 호가가 빵빵하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소형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질 않아요. 예림당이라던가 뭐 TE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소형주기 때문에 이렇게 밑에 받아주는 물량이 동시호가 때도 없고 이런 대형주라던가 코스피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동시호가 때 보면은 10억 원 이상 이렇게 받쳐주는 물량이 있어서 내가 1억을 가지고 있어서 던질 수 있는데 저런 소형주,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가 아모레 퍼시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소형주이기 때문에 쉽게 큰 돈으로 매매하기 힘듭니다. 슈팅이 나왔을 때 조금씩 나눠서 던져줘야 돼요. 고점에서 던지려고 하면 못 던져요. 물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씩 막 던져주면서 올라가야지 그거를 고점에서 내가 누군가 매수하러 오면은 다 던져야지 아니면 위에다 걸어놔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진짜 뭐 하나 매물 때 돌파할 때마다 던져줘야 돼요. 돌파할 때마다 차라리 던져주고 좀 밑에 내려오고 여기 지지해주면 이쪽에서 뭐 다시 사가지고 다시 뭐 사골 매매를 하던가 그래야지 괜히 욕심부리다가 위까지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받아주는 물량 없어가지고 던지지도 못하고 빠질 때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토니몰이라던가 혹은 클리오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오늘 반응도 없었어요. 아니 클리오는 반응이 있었죠. 근데 종가는 마이너스가 됐지만 얘는 일본하고 엮여 있어요. 얘는 일본의 라쿠텐이라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여파도 있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영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위에 지금 치고 올라가기는 좀 매물대가 많죠. 여기 다 치고 올라가려면은 다시 일본과 관계가 회복이 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현재 어떻게 됐죠? 아세안 회의에서 아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랑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취소가 됐고 이번에 이낙연 총리가 가가지고 11월 달에 일본이랑 다시 협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일본 측에서 11월 달에 문재인과 안 만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일 관계가 더 안 좋은 쪽 악화 쪽으로 가 있어서 모나미라던가 신성통상 이런 애들이 어제 움직였고 오늘도 움직였고 그런데 잠깐 시세 주고 다 털고 나왔어요. 얘도 오늘 장중에 보니까 꼬시고 던지고 있던데 보세요. 신성통상 찍었을 거야. 여기 있네. 찍었잖아요. 이거 못 돌파합니다. 이거 호가가 너무 두꺼워서 못 돌파해요. 보시면 알지만 저 8%대 못 돌파하죠. 이게 지금 주목받는 주식도 아니고 이게 뭐 오늘 화장품주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까처럼 이렇게 호가가 두껍고 그러면은 이거 뚫고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장중에 지금 10시 때 오히려 외국인이 이렇게 팔고 있다라고 나오면은 이거 못 뚫고 내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신 게 나아요. 시간의 잔량 이렇게 보여주면서 매수세를 유도했지만
지금 11월 달에 안 만나고 그리고 뭐 지금 불매운동이 뭐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리고 오늘 신성통상이 오른 것 같은 경우에는 유니클로의 매출이 줄어서다 이렇게 나왔지만 아니 유니클로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얘네가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회사냐고요. 2분기 매출이랑 실적이 어떤데요? 신성통상이 2분기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약 1분기, 2분기 다 마이너스예요. 근데 아무리 불매운동이다 뭐다 해도 옷 같은 경우에는 대체재가 얼마나 많은데 마루도 있고 포렘도 있고 국내 브랜드가 얼마나 많은데 왜 스파만 생각을 하고 있냐. 스트리트 파이트도 아니고. 계속 그 고정관념에 잡혀 있으면 안 돼. 얘네가 모나미하고 신성통상이 애국심에 불타오라서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 예상을 하지만 대체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볼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이 쓰는데 6월달, 9월달은 방학이 껴있는데 실적이 나와봤자 얼마나 나오겠냐고. 본인들이 지금 쓰지 않는데 본인들이 볼펜이랑 필기구를 쓰지 않았는데 그게 불매운동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매출이 나올 거냐고. 안 그랬으면 대주주가 매도를 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불매운동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11월에 아베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안 만난다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유니클로 히트텍이 뭐 안 팔린다라던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가 항공주 티웨이 항공, 티웨이 홀딩스, 제주항공 암울하죠? 암울하죠? 코스닥 지수가 1% 오르고 코스피 지수가 1% 올라도 안 가요, 안 가. 얘네는 가나 초콜릿처럼 여기서 가나 싶었는데 유니클로 쪽에서 광고에서 자막을 이상한 거 넣어놨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시 반일 운동이 일어난다 뭐한다 하면서 여기서 또 꺾여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더니 다시 저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야 진짜 얘네는 지수가 올라도 안 가고 지수가 내리면 더 내리고 그런 종목이에요. 하지만 얘네는 내년에는 실적이 좋을 수 있다. 왜? 올해 완전히 죽 썼으니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실적 나와도 파트론처럼 막 200% 증가, 300% 증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자금이 부족한지 몰라도 제주항공은 제가 이번에 새로운 법을 봤거든요. 11월 11일부터서 셀프 체크인을 이용 안 하고 이제 창구에 가가지고 물건을 수화물을 맡기거나 혹은 체크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3,000원씩 추가 요금이 들어갑니다. 아니 이 LCC가 지금 암울한 거 알죠? 이스타항공도 지금 비상 경영에 들어갔고 매각될 거라고 하고 지금 일본 불매운동 이후에 자금난이 좀 상당히 심각한지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무급휴가 주고 있고 다른 항공사들도 지금 상당히 사정이 어렵고 그런데 이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수익을 좀 창출해야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는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발급하면은 3,000원의 수수료를 더 받는데요. 그리고 단기 휴직제까지 실시하고 있어서 애경이 애경이 제주항공을 그나마 바치고 있어서 이 정도인데 출판사가 바치고 있는 티웨이 항공이라던가 뭐 이런 데는 좀 중소형 LCC 같은 경우에는 항공사가 망하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럴 걸 생각하면은 LCC 관련주는 지금 그냥 싸다고 사다가 싸다고 맞을 수 있는 것처럼 내년까지 한번 보세요. 왜냐면은 올해 어떻게 버티고 내년 분기에 어떻게 다시 뭐 한일 관계가 좋아지거나 그러면서 올라갈 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상황에서는 희망퇴직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무급 휴직 받고 있고 막 그런 상황에서 잘못하다가 경기 악화 혹은 경영 악화로 막 매각이라던가 그런 막 되면은 옛날에 금호건설처럼 그냥 쑥 하고 주가가 그냥 쫙 빠지면서 안 좋을 가능성도 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52주 신저가 찍고 실적 악화로 이만큼 빠졌는데 오히려 지금 광군제라던가 조그마한 기사만 나와도 그냥 확 올라가죠. 많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탄력이 있어서 확 올라가기 때문에 제주항공이라던가 LCC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추세가 다시 상승 턴하거나 아니면 좋은 기사가 뜨면은 먹을 구간이 되게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코스맥스 이 커다란 주식 같은 경우에도 11%까지 상승을 했어요.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14% 상승했지만 실적과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자금 조달 그 이슈 때문에 올랐고 얘 같은 경우에는 광군제 이슈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올랐는데 얘는 좀 버거워요. 이번 분기도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예측이 안 됩니다. 하지만 토니모리라던가 클리오 그리고 한국화장품 이런 애들은 실적이 안 좋을 가능성이 높고 얘도 실적이 이번 분기에 좋을까 안 좋을까
보시면은 예정치를 보시면은 일단 적자는 아니에요. 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광군제 이벤트는 항상 11월 초까지만 유효했고 광군제가 끝나면은 오히려 하락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이 화장품주는 진짜 몇 일 안 남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11월 달이 여기 있는데 이 안에서만 잠깐 먹고 나와야지 여기까지 끌고 가보자 하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제 11월 달 들어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옵션 만기 때 휘둘리기 좋은 주식이 코스맥스예요. 그리고 실적 발표 자체가 먼저 나오죠. 코스맥스가.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액션스퀘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제 뭐 때문에 이야기를 했었죠? 예, 어제 중국에서 뭐 파노 승인이 났다 하면서 찌라시 갔다가 액션스퀘어가 떴지만 그게 뭐였다? 예. 확정된 바 없음. 액션스퀘어 종가 마이너스 4.55까지 내리면서 오늘 외국인이 먹튀를 했죠. 개인만 사고. 금투 들어왔다 좋아할 필요 없어요. 얘네는 단타고. 액션스퀘어는 파노. 예, 그거 사실 확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룽투코리아도 오늘 위에까지 빵 띄우고 그냥 다 팔아치우고 그랬는데 이런 주식은 하면 안 돼요. 뭐 실적 영업이 이거 1억 나오고 마이너스 나오고 이런데 거기다 지금 중국 저 파노 문제까지 지금 걸려있는데 이런 걸 한다고요?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액션스퀘어는 관리 종목인데 오늘은 환기 종목 뭐 솔트윅스 뭐 이런 애들까지 솔트웍스구나. 솔트웍스 이런 애들까지 뭐 올리고 그러는데 이거는 기관 수급이 없죠. 왜 못 들어온다? 금투 빼고. 예, 가이런스 충족을 못하고 환기 종목은 연기금이라던가 투신 애들 아저씨들이 못 들어와요. 예, 그리고 적자 종목이죠. 이런 환기 종목 이런 거 들어가다가 어떻게 된다? 예, 그냥 끝나요. 그냥 끝나. 그리고 지금 시간에서 서현전자 시간에서 예, 하한가 같습니다. 유상증자 결정. 유상증자라던가 이런 거 조그만한 뉴스만 나와도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예. 하한가 처받기 아주 좋아요. 왜? 거래량이 한정돼 있고 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지금 정말 가는 종목만 가고 내리는 종목은 그냥 팍팍 내립니다. 제가 어제도 잠을 안 자고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적혀있잖아요. 막 4시라던가 여기 뭐 3시라던가 이렇게 다 관찰해봤어요. 미국 장도 보고 선물도 보고 오늘 우리 장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막 예측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여러분 외국인이 1,000억 원을 산다고 해서 얘네가 매도 전환을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패턴이 뭐다? 외국인이 강하게 초반에 매수를 해. 그러면 기관이 이제 따라서 매수 전환을 하거든요. 잠깐 매도지만 얘가 장중에 매수로 전환을 합니다. 매수로 전환하네? 그럼 외국인이 그냥 팍 던져요. 폭탄을 그냥 팍 던져요. 그리고 이쪽으로 던져버리는데 기관이 이제 좀 사는 거 보고 개인이 막판에 따라 들어가거든요. 개인은 2천억 원 이상 맨 처음에 던졌어요. 봐봐. 2천억 원 이상 이렇게 던지다가 종가는 어떻게 됐어요? 종가는 1,500억 원. 그래서 500억 정도를 이제 다시 매수 전환을 했는데 얘네 둘의 눈치를 보다가 여러분 얘네가 이제 매수 전환한 거 보고 같이 빨려 들어가면 안 돼요. 얘네 둘이 매수 전환하면은 그냥 둘이 올리게 놔두고 괜히 얘네가 매수 전환했네 하고 같이 막 따라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잘한 거죠. 왜? 어제 개인이 풀매수였는데 오늘 아침부터서 지수가 좋으면서 던졌으니까 개인분들은 오늘 아침에 던지고 그러신 분들은 잘했고 오히려 장 중반에 들어가신 분들은 오늘 손실을 받겠죠. 왜? 오르네 하다가 그냥 빨려 들어갔다가 오히려 물리고 끝나고 이게 지수하고 오른 종목이 이렇게 있어도 그냥 윗꼬리 놔두고 이렇게 그냥 내려온 종목들이 지금 너무 많고 휠라코리아 오늘 4% 이상 올랐어요. 이게 진짜 장이 밀리니까 그냥 쓱 밀린다니까. 얘 오늘 보면 6%까지 올랐다가 이렇게 싹 밀리고 그래서 막 오늘 찍어놓은 종목들 다 보면은 그냥 너무 허무하게 메릴린치 애들이 들어와서 단타치고 튀고 이런 게 보이니까 진짜로 안타깝더군요. 안타까워. 그리고 실적이 예측하기 좀 힘들었던 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아마존과 구글에서 실적 발표를 얼마 전에 했죠. 실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카카오라던가 네이버 실적이 좋을까요? 같은 IT인데 미국과 우리나라 트렌드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따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이버에서 NAVER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호조세가 나왔어요.
예, 실적이 좋게 나왔어. 근데 얘네는 이제 라인과도 분리를 하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때가 있을까 했는데 웹툰 쪽에서 좀 잘 나왔더군요. 그래서 3Q로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 실적 영업 1.6조 해가지고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오늘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 나오고 위로 이렇게 빵 치고 올라왔는데 이거는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왜? 구글이라던가 페이스북, 아마존 다 실적 좋을 것 같았는데 까보니까 안 좋았어. 근데 우리나라 실적이 좋을까?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 생각해봐. SK하고 주식 교환을 했잖아. SK하고 주식 교환. 그거 한다고 해놓고서 이렇게 빵 띄워놓고 이렇게 내렸어. 근데 오늘 오르네. 오늘 올랐다가 잠깐 밀렸는데 마찬가지로 동반 매수가 이렇게 들어왔죠. 근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심심하면 스톡 옵션 갔다가 이제 주가가 내리거나 혹은 전환사채 발행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얘는 다음 주 11월 7일 날 실적 발표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실적 발표하면 여기 외국인이랑 기관이 먹튀할 수도 있으니까 실적 발표 전에만 봐야 됩니다. 매매를 해도. 전 카카오 옛날에 시달린 게 많아가지고 얘는 웬만해서 건드리지 않아요. 왜? 공매도가 너무 많아.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를 10일간 또 연기를 했네요. 그 덕분에 지금 시간에서 또 밀렸는데 얘가 또 밀리고 시작하면은 내일 코스닥 지수가 밀리면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오히려 모나미가 지금 고등학교 무상 의무제 실시로 인해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어요. 시간에서 상한가를 갔는데 이 거래량을 보시면은 그렇게 썩 많은 편은 아닙니다. 시간에 상한가를 갔는데 지금 모나미 외국인들이 계속 매집을 해놨던 주식이기 때문에 위에 갭빵 뜨면 얘네들 다 던지고 그냥 먹튀할 수 있으니까 내일 아침에 안 따라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실적으로 오른 실적 관련주 슈프리마가 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 84억 원, 전년 대비해서 216%. 216%. 아까 뭐 파트론처럼 똑같죠. 200% 이상 올랐다. 그러면은 전분기 실적이 대체 얼마였길래 이렇게 됐나 했더니 전분기 실적이 27억이었고 지금 66억이 예상치였는데 지금 실적이 얼마 나왔다? 보시면은 84억 원. 84억 원 이렇게 증가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좋게 나와서 오늘 12%까지 올랐는데 얘도 아시죠? 얘 상당히 호가가 얇고 매매하기에는 좀 평균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딸려요. 근데 지금 거래량 자체는 되게 많이 터졌는데 이게 또 여러분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거래량 터트려 놓고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구나가 아니라 그냥 쫄쫄이 이렇게 빼버려가지고 여기 막 다 훼손하고 여기를 뭐 깨버리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다? 일단 실적 자체는 좀 좋게 나왔고 슈프리마도 옛날에 매매를 했었는데 슈프리마 HQ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주식이 있었는데 슈프리마는 얘도 똑같아. 얘는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올리면은 조정을 똑같아요. 이 IT하고 휴대폰이랑 뭐 그쪽은 대부분 5일 정도 줍니다. 이렇게 5일. 5일 정도 주는데 이게 5일 뒤에 오르느냐 내리느냐 그걸 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내일 모레 금요일 뭐 이럴 때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얘가 지금 뭐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졌다. 여기서 어떻게 되나 막 그걸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얘는 노트에도 옛날에 기록한 걸 제가 보니까 2주 뒤에 슈팅이 나왔다, 3주 뒤에 슈팅이 나왔다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전업이기 때문에 2주라던가 3주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 신용을 써서 매매를 보통 하기 때문에 2주, 3주면은 신용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그리고 한 달을 기준으로 무조건 다 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이거 한 종목에서 시간을 못 끌죠. 제가 몇 년도더라? 2016년도라던가 이럴 때 했었는데 그때도 별로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 슈프리마 같은 경우에는 얘는 거래량 터진 다음에 한 이렇게 5일 정도 놀고 가고 막 그랬던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중에 호가가 좀 얇아서 급등락이 심해서 종가로 잡아야 되는데 종가여도 위에서가 올랐을 때가 아니라 빠졌을 때 해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이 여기서 잡아봐. 여기서 잡으면은 여기서 아무리 슈팅이 나와도 나는 매수가가 여기기 때문에 못 빠져나와요. 근데 내가 여기서 잡았잖아? 여기서 잡았으니 이거를 5번이나 먹을 수 있어. 그래서 나는 오르는 종목이 있어도 조정을 줘야 돼요. 위에서 조정을 줘가지고 삼성전기라던가 이런 애들도 말했잖아요. 저는 양봉으로 되면 안 되고 장중에 음봉으로 전환해가지고 이럴 때 빠졌을 때 먹지 절대로 이 위에 꼭대기에서 이런 데 쳐맞고 내려오는 이런 라운드 픽에 걸리는 자리에서 절대 매수 안 한다고.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오히려 이때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면은 수익이 나봤자 바로 맞고 떨어지니까 오히려 손실 볼 가능성도 높고
지수 자체가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돌파 매매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별로 없어요. 뭐 HLB를 하거나 아니면 뭐 제약주 돌파 매매하면 된다 뭐 한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저는 제약주를 안 건드리고 있고 실적 관련 주식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매매에서는 돌파 매매가 지금 상당히 힘들어요. 대형주 위주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오늘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돈 자랑하시는 분들 많죠. 예를 들면은 뭐 월별 결산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극적으로 살아나는 거. 자기가 지금 주식으로 손실을 보고 있지만 나중에 갑자기 실력이 빵 업돼가지고 극적으로 내가 플러스 전환하고 올라오는 거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예를 들면 누가 깡통을 3번 쳤는데 마지막에 뭐 누구 돈을 빌렸더라던가 아니면은 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대출을 받았다더런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극적으로 다시 턴어라운드한 스토리 그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절대로 대출을 받거나 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거나 사채를 쓰거나 스탁론을 쓰거나 그렇게 도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주식은 여유, 여성형 유방이 아니라 여유에서 이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대출을 받거나 스탁론을 쓰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손실이 더 커져가지고 빚쟁이가 돼가지고 빚 갚다가 허덕이고 이자 갚다가 허덕이고 그러면서 오히려 다음에 매매할 때 이자보다 더 벌어야 된다. 그 압박감 때문에 절대 매매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턴어라운드 하신 분들도 보통 보면은 턴어라운드 한 다음에 긴장감이 사라져. 이제부터서는 빚도 다 갚았겠다. 꽃길만 걷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보통 이런 데서 다시 방심하다가 또 때려 맞아서 내려갔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아. 이렇게 딱 사라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전업한 다음에 시작하자마자 유료 강의 듣다가 그쪽에서 뭐 상한가 갈 것 같다 뭐 할 것 같다 했다 그 말에 취해서 시작하자마자 어떻게 됐다. 퇴직금의 절반을 날려먹었고 날려먹은 걸 복귀하는데 약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복귀를 했어. 분명히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그 퇴직금 날린 걸 복구했었어요. 했었다는 얘기는 뭐다? 예, 다시 복구했다가 다시 날려먹었다는 얘기다. 왜 날려먹었을까 분석을 해보면은 별거 없어. 첫 번째 흥분을 했고 매일 매매를 했고 두 번째 이 유안타라는 이 제가 쓰는 증권사가 접속이 안 돼가지고 종가 베팅한 게 팔리지도 않고 뭐 매수 주문을 넣을 수가 없어가지고 엄청 크게 때려 맞았는데 중요한 게 그때 한번 열받아가지고 매매가 꼬이다 보니까 다음번 매매도 망치고 그 다음번 매매도 망치고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해졌고 그리고 내 자신이 이게 주체가 안 되더군요. 왜냐면은 다시 퇴직금을 되찾았다 이 기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다시 없어지니까 막 그 다음번에는 어떻게 막 심리적으로 너무 몰아세우는 느낌이 들었고 매매가 계속 안 되고 그래서 전업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딱 3일만 실패해도 되게 슬럼프가 오거든요. 그래서 4일째 되는 날은 1,000원이라도 플러스를 만들고 뭐 그래야 되는데 옛날에는 매일 매매를 했고 매일 싸웠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랬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크게 때려 맞거나 아니면은 손절을 하면은 매들이 쉬었다가 합니다. 옛날처럼 어리석게 계속 장과 싸우지 않고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플러스 났다 마이너스 났다 하면서 막 조울증처럼 하루는 기분이 좋았다가 다음날 기분이 다운됐다 뭐 이런 거 느끼는 것도 좀 싫고 그래서 저는 진짜 최대한 매매를 아끼고 한 달에 비중 베팅은 2번에서 3번 나머지는 그냥 짜잘하게 매매를 하고 해서 채워야 되는 수익금은 채우고 그 뒤로는 그렇게 세게 베팅을 안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흔들리는 게 바로 지금 같은 날이죠. 저는 오늘이 11월 달인 줄 알았는데 10월 달이 31일까지 있어가지고 오늘이 아직 10월이더군요. 10월 30일 같은 경우에는 뭐가 올라옵니까? 커뮤니티, 주식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뭐 월별 결산입니다. 뭐 합니다 하면서 계좌 인증이 올라오는데 그거 보고 흥분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그거 보면은 사람들이 매일 매매했고 뭐 유료 강의 듣고 나서 이렇게 됐어요. 뭐 했어요. 막 이렇게 하지만 그런 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거 보면은 나도 유료 강의 들으면 맨날 이렇게 수익이 나나? 그게 아니라 손실 난 애들은 열받아서 계좌를 안 올리기 때문에 손실 난 사람들은 계좌가 안 올라온 거고 그리고 수익 난 애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에요. 수익 났을 때만 이렇게 올라오고 몇 달 뒤 보면은 오히려 계좌가 안 올라오거나 아니면 탈퇴하거나
예, 이렇게 하면서 조용히 잠수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강의를 들었을 때 수익이 났냐? 강의 들었을 때 거기 사람들이 말한 그 종목에서 자기네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누구는 수익이 나고 누구는 손실이 납니다. 근데 손실 난 애는 계좌를 안 올리죠. 왜? 손실 났는데 그걸 뭐 할까? 그러니까 수익 난 애들이 그거 올린 거 보고 아 나도 강의 들으면은 저렇게 매일 돈을 벌 수 있구나. 그런 헛된 상상하지 마세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1번 방산 관련주는 아침에 잠깐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텍, 스페코, 퍼스텍 등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크게 상승하는 방산주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로 영향을 못 줍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뭐 대북주 장세도 아니고 북한이 최근에 미사일을 너무 많이 쐈기 때문에 증시에 큰 영향을 안 줘요. 예전처럼 남북 평화 회담을 하다가 중간에 뽕 쏘면 오르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아닙니다. 그래서 내일 뭐 빅텍이나 퍼스텍이 상승으로 시작한다고 해서 굳이 따라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2번 미중 무역 협상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칠레 에펙 회의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무역 협상을 1차로 합의하기로 하였으나 회담 자체가 취소되어서 무역 협상이 연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큰 반응이 없어요. 이 미중 무역 협상이 협의가 안 될 것이라는 뉴스는 이틀 전부터 나왔었고 아직까지는 시장에 충격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무역 협상이 또 다시 부각되면서 다시 한번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여러분 시장에서 막 1%, 2%대 내릴 정도로 급락이 나올 정도로 막 그렇게 불안감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순간까지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올리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시진핑 유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트위터 날리면은 바로 내리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시간까지는. 난 항상 영상 올리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뭔가 다른 판을 엎어버리거나 그럴 때가 많아가지고 답답할 때가 많은데 지금 6시 현재는 예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도 생방송을 안 했는데 또 후원을 해주신 고마운 분이 계시네요. 제 채널에서 여기를 누르시면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7ULY1님 예, 1000원 후원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시장이 너무 만만하게 볼 수 없는 시장이네요. 장중의 변동성이 너무 심하고 한정된 섹터에만 돈이 들어오고 그래서 장이 상당히 재미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기다리다 보면 좋은 장도 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